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정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론 디샌티스 공화당 대선 후보 론 디샌티스가 캠페인 중단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도널드 트럼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뉴햄셔 예비 선거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이번 주죠. 내일 모레 열리는데 근데 뭐 한 자릿수밖에 안 되니까 지지율이 이러다가 괜히 트럼프한테 더 찍힐 것 같고 나중에 뭐 트럼프한테 한 자리라도 받고 싶으면은 끝까지 이제 그 트럼프하고 이렇게 척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론 디샌티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가 없었으면 애초에 플로리다 주지사가 될 수가 없었죠. 주정 운영을 굉장히 잘한 건 사실이고 거의 그러니까 제가 80점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락다운 한 번 그게 이제 오게 튀긴 한데 어쨌든 론 디샌티스가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디샌티스가 워낙 이제 인기가 높아가지고 대선 후보 출마했고 또 트럼프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트럼프가 낙마하는 거 아니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론 디샌티스가. 하지만 오히려 기소되면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금 사법 리스크도 거의 이제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유죄까지 나오면 트럼프 지지율이 제가 볼 땐 더 오를 것 같습니다. 트럼프도 론 디샌티스를 보고 미트볼 론 그리고 뭐 론 디 생티모니어스 뭐 이런 식으로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걸 이렇게 비꼬 하는데 이제 막상 디샌티스 이제 지지를 받고 나니까 영광이다 지지를 받아서 I'm very honored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보면 이제 상대 후보들을 완전 만신창이로 만들잖아요. 예, 만신창이로 만든 다음에 지지 받으면 고마워 우리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의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도 마음에 들어요. 트럼프가 솔직한 거죠. 솔직한 거죠. 영상 통해서 트럼프 지지를 밝혔습니다. 예. 좀 트럼프하고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진지하면은 아무래도 자리가 좀 더 빛났을 것 같은데 디샌티스가 약간 트럼프에 대한 악감정이 조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그래서 트럼프 득표율은 더 오를 거로 봅니다. 민주당원들이 아무리 이렇게 몰려도 뉴햄셔는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난다고 저는 보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이제 트럼프 컨트리거든요. 완전히. 거기서 이제 더더욱 큰 승리를 거두고 만약에 니키 헤일리가 그래도 슈퍼 화요일까지 버텨보겠다 그러면은 완전히 찍히는 거고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아마 나중에 이제 자기 정치 인생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불륜의 여자라는 소문까지 이제 쫙 돌고 있는데 저도 믿는다고 그랬죠. 이번 스토리는. 그리고 트럼프한테 예쁨 받기 위해서 뭐 꼬리 쳤다 뭐 이렇게 꼬시려고 그랬다 뭐 이제 마이클 보프 책에서는 막 이렇게 그렇고 이제 트럼프도 유독 니키 헤일리를 많이 예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가 근데 물론 사실이 아니더라도 괜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 평소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유엔 대사까지 갈 수 있었느냐.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이렇게 정치인들 다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면은 뭐 조지 W 부시도 그렇고 막무가내 아니었습니까? 조지 W 부시 보면은 뭐 알코올 중독자였죠. 음주운전으로도 적발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일대 그 비밀 결사 단체인 스컬앤본스 멤버였잖아요. 거기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예일대 출신들 그러면 일단 의심이 가요. 비밀 결사 거기 그 스컬앤본스 다 들어가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그 엘리트층 보면 거기서 도대체 어떤 행위들을 하고 어떤 비밀들이 오가는지 누가 좀 낱낱이 이걸 다 폭로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론 디샌티스는 이제 나갔고 트럼프로 이렇게 집결되는 모습이고 지금 최근에 보면 세계 경제 포럼에 참가했던 그 미국 기업인들도 하나 둘씩 이렇게 트럼프한테 줄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멋있는 말 했어요. 너네들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돼.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경제 포럼 그런 글로벌 그 그레이트 리셋 하나의 정부 추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지지율이 계속 40%를 밑돌고 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보면은 How unpopular is Joe Biden? 이게 이제 그 538에서 나온 건데요. 지지하지 않는다가 무려 55.5%고 지지한다 39.1% 그칩니다. 도대체 이 지지율 보면은 바이든 39.1%가 지지한다 그러는데 미국 상위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1% 사이에서는 바이든 지지율이 85%인가 그래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아 잘하고 있어 바이든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의 1%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얘네들이 완전히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미국의 그 상위층 초 엘리트들 하나의 정보 그리고 세디스트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이들은 중산층이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고
그걸 통해서 즐거워하는 저는 그 세디스트 인간들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이 지경인데 바이든 지지율이 85%? 말이 됩니까? 그래서 팍스뉴스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엘리트 대 나머지. 지금 보면은 미국이 엘리트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뉴욕타임, 와포, CNN, 뭐 ABC, NBC, 뭐 타임, 뉴스위크 뭐 이런 그 급진 좌파 언론들 보면은 뭐 급진 좌파라는 언론도 안 하고 기득권 언론이죠. 근데 이들이 엘리트만을 위한 그런 자꾸 어젠다를 푸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그 기후 변화 어젠다도 푸시하다 보면은 가장 힘들어지는 건 중산층하고 빈곤층이거든요. 중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엘리트들만 좋아해요. 자기네들은 개인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알고어 뭐 리오나르도 드카프리오 이런 인간들 보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소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들이 보는 미국하고 전 세계하고 엘리트들이 보는 시선이 너무나 다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상위 1% 보면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더 잘 살고 있대요. 74%나. 재정적으로. 그리고 미국이 자유가 너무 많다. 이 자유를 좀 속박해야 된다. 자유를 좀 더 없애야 된다. 이게 55%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간 상위 1% 보면. 그러니까 상위 1%가 추진하는 세상은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상위 1%가 추진하고 싶은 세상입니다. 그린 뉴 딜, 뭐 Great Reset 이런 거 다 포함되죠. 기후변화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적 인종이론 마찬가지고 LGBTQ+, 자녀들한테 교육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다 이걸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상위 1%가.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절대 다수가. 자, 교사들이 학부모보다 더 힘이 많아야 된다가 67%예요. 이 정신 나간 인간들 보면. 그리고 정부를 믿어야 된다. 정부가 올바른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70%예요. 저는 정부가 거의 다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바이든 지지율 84%나 돼요. 84%.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빅테크랑. 이제 빅테크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이크오버하면서 X 정도는 이제 거기 그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득권이 일론 머스크를 그렇게 끌어내리고 싶어서 안달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아직 젊어가지고 앞으로도 창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득권 진영을 계속 이렇게 파괴시키려고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때리는 기사들도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물론 뭐 기사 내용은 맞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거 쓴다는 것 자체가 일론 머스크를 해치기 위해서예요. 그 마약 좋아하고 이런다는 게. 도대체 이 인간들은 어떻게 이렇게 더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다니길래. 74%가 재정적으로 지금이 더 낫다?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이 더 낫습니까? 트럼프 때가 더 낫습니까? 팬데믹 전 트럼프 정부 2020년 그러니까 한 2월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3월 정도. 미국의 자유가 너무 많나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 궁금하고요. 교사들한테 힘을 더 실어줘야 됩니까? 정부를 믿어요? 바이든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랑. 그런데 보면은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 따라하면 멋져. 대부분 이제 한국 한인 언론들이 나 그래도 좀 폼 내야 돼. 뉴욕타임스처럼. 네? 뉴욕타임스 같이 이렇게 좀 폼 좀 잡고 싶어. 나 뉴욕타임스 그대로 그냥 그 어젠다 팔로우 할 거야. 와포 팔로우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폼 잡는 그런 언론인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한인 언론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이 이제 사대주의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이라고 그러면 그냥 패닉 상태예요. 무조건 미국.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에 이제 미국 프랜차이즈도 많고 그런 거죠. 미국은 그냥 모든 게 이거야. 최고. 뭐 민주주의 최고 뭐. 그게 이제 여기 상위 1% 그냥 무조건 팔로우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볼 때는 유독 한국 한인 특히 이제 한국 그 역사적으로 그 복종심이 강한 것 같아요. 복종심이. 특히 기득권 진영이 있어서. 그런 그 미국 엘리트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복종하는 그 복종심이 유독 다른 나라들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즉 그게 뭐 좋은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outside the box에서 이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임 매거진이 트럼프 때리면 우리도 트럼프 무조건 때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논리 정연하지 못하고 지식이 많지 않다고 봐요. 대부분이. 지식이 들어도 다 그냥 뉴욕타임, 와포, CNN, 뭐 타임 뭐 이렇게 또
그 뿌리를 보면 이제 학계거든요. 아이비리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학계들 그냥 무조건 팔로우 하자. 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팔로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LGBTQ 근데 이런 LGBTQ 어젠다 푸시하는 거고 비판적 인종이론 이것도 그냥 무작정 푸시하는 거고. 근데 여기 대해서도 잘 몰라요 보면은 한국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뉴욕타임스의 가치관이 저희들의 가치관이어야 되는 겁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평했죠. 예, 데일리메일도 트럼프를 유일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후보로 거론됐던 론 데산티스. 왜냐면은 론 데산티스가 플로리다에서 잘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소되기 전이었고 트럼프가 그러면은 이제 투톱이 될 수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기소되면서 완전히 이제 트럼프 쪽으로 딥스 진영이 그냥 내가 볼 때 딥스가 그걸 원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트럼프를 더 끌어내리기 위해서 기소를 이제 했는데 그게 백파이어 역풍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딥스라고 머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악하고 우둔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드산티스가 트럼프 지지하면서 트럼프가 또 한 번의 압승을 거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 뉴햄셔에서 트럼프가 이미 이겼던 지역들이고 드산티스가 트럼프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니키 헤일리를 엄청 시체말로 깠습니다. 예. Repackaged form of warmed up corporatism.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휘둘리는 그런 후보, 하찮은 후보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 후보들은 이제 저희들이 기업들한테 휘둘리는 후보들은 배척해야 돼요. 근데 이제 드산테스의 민낯도 드러났어요. 제가 볼 땐 정치인이 되려면은 솔직히 캠페인을 더 잘해야 돼요. 당선이 돼야 되고 보거든요. 일단 당선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선출돼서 뭔가를 하지. 그러니까 캠페인, 자기 홍보, 화술이 뛰어나야 되고 사람들 청중을 이렇게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팟캐스트 이런 데 이제 출연 많이 해야 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TV보다 팟캐스트 더 많이 봐요, 요새. 조 로건을 더 많이 보지 ABC, 팍스 뉴스의 그 어느 프로그램도 조 로건만큼의 파급 효과 없습니다. 예? 터커 칼러슨도 오히려 지금 X 가서 더 난리잖아요. 예? 1억 회, 뷰가 막 1억 회 넘게 올라가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메인스트림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는 특히 공화당 진영에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론 데산티스 보면은 뭐 팟캐스트 여기저기서 초대를 해도 잘 안 가고 너네 뷰가 몇 명이야? 너네 구독자 몇 명이야?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밖에 그 답장이 안 왔대잖아요. 캠페인 팀에서도 굉장히 거만하게 나오고 책도 냈는데 책 홍보도 안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책 낸지도 몰라 대부분이. 예? 대통령 꿈이 있었으면 책 내고 다 가야죠. 뭐 여기저기. 예? 그리고 대통령 꿈이 있었다면 플로리다 주정은 뭐 부지사한테 맡기고 막 여기저기 휘젓고 다녀야죠. 예?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도 가고. 예? 급진 좌파주 뉴욕에도 가는 거예요. 어쨌든 왜냐면 미디어 거기가 많으니까.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이런 데도 가고 그다음에 크로스오버 스테이트도 다 가고 뭐 텍사스, 오클라호마 뭐 이런 데 캔자스 뭐 이런 데 다 갔어야죠. 미시간 그리고 특히 경합주 같은데. 정말 꿈이 있다면. 근데 엉덩이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데산테스가. 니키 헤일리도 마찬가지고. 제가 비백 라마스와미를 좋아하는 이유는 엉덩이가 제일 가벼워요. 예, 거의 트럼프 수준이에요. 왔다 갔다. 예.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대선 때 어땠습니까? 2016년 때도 그렇고 트럼프 2016년 대선 캠프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선거일 하루 앞두고 5개 주 갔던 걸로 알고 있고 202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 주 돌았어요. 트럼프만큼 캠페인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럼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활동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못 믿는 거 아니에요. 2020년 선거 결과를. 말이 되느냐고. 제가 비베이크한테 점수 주는 거는 비베이크이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이라는 거. 활동적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활동적인 사람이. 그리고 정말 그 활동적인 것에서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의 열정을. 어떻게 느낍니까? 여기저기 안 가겠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런을? 그러니까 주정 운영은 굉장히 잘했지만 캠페이너로서는 엉망이라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근데 론 데산티스인데 어쨌든 대선 출마한 덕분에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런의 실체를. 안 그랬으면 그냥 와 진짜 뛰어난데 이렇게 그냥 칭찬만 마냥 하는 꼴이 됐겠죠. 사실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상 이제 백악관 들어가고 나니까 이렇게 비즈니스맨으로 CEO로 있다 보면 주변에 예스맨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때 이제 인사 문제가 내가 이제 좀 잘못됐구나. 두 번째 때는 같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를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아무리 고집이 세다고 그래도 그 정도는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같은 실수 진짜 그 인사 문제는 정말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임기 때 트럼프가. 왜냐면 이 딥스 진영하고 맞서 싸우는 그런 용사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 맞서 싸우려면 얼마나 치밀하게 개혁해야 되고 인사가해서 자기 팀을 이렇게 굳건하게 만들어야 되죠. 예? 팀부터 이렇게 굳건하게 만들어야지 뭔가 맞서 싸워서 이기지. 맞서 싸워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2020년 대선도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봐요. 결국에는. 팀이 똘똘 뭉쳤다면은 어떻게든 걔네들의 장난질을 이겨낼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어쨌든 전화위복이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죠. 트럼프가. 전화위복이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려면은 당선이 돼야죠. 2024년에. 여전히 저희가 약간 불안한 게 딥스가 그래도 보통 센 애들이 아닌데 스케일도 다른 국가 딥스하고 다르잖아요. 미국은. 근데 어떻게 이걸 다 극복할 수 있을까? 항상 불안한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란은 별로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좀 내성적인 것 같아요. 란 드산티스 보면은 뭐 트럼프나 뭐 비벡 라마스와미처럼 외향적이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정치인도 사실 외향적인 사람이 좀 더 이게 잘 맞지 않나 싶고 정치는 특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란 드산티스 부인 이 부인이 계속 푸시했다고 그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케이시 드산티스가. 예. 그래서 이렇게 마지못해 출마했다는 말이 나오고 또 란 드산티스가 이렇게 힐 높은 신발을 또 신는다고 또 비아냥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할 때 또 망신 당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힐 신어가지고 제가 볼 때 키가 뭐 도대체 뭐 5피트 뭐 7인치냐 8인치냐 9인치냐 자기 본인은 이제 5피트 11인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굽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뭐 할리우드에서도 뭐 다 대부분 키 높이 신발 신고 뭐톰 크루즈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브래드 피트도 신는다 그러고 뭐 다 이걸 신는데요. 뭐 할리우드에서는 3, 4cm 더 크게 보이려고. 왜냐하면 또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키가 대부분 다 컸거든요. 국제 무대에서는 이렇게 키로 좀 약간 위압감을 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트럼프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키가 큰 대통령 1, 2위 아니었나 싶어요. 이제 란이 이렇게 이런 구두를 신어서 이제 카우보이 부츠를 이렇게 신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비아냥됐는데 그래서 패트릭 벳 데이비드 쇼에 이렇게 나왔어요. 패트릭 벳 데이비드는 이제 플로리다에서 그 팟캐스트를 합니다. 원래 캘리포니아에 오랫동안 있다가 이란계 이민자죠. 캘리포니아에 오래 있다가 이제 텍사스로 갔다가 플로리다로 갔어요. 플로리다로 간 이유가 바로 란 디산티스가 워낙에 이제 주정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갔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그 PBD도 그 패트릭 벳 데이비드도 굉장히 그 드산티스를 칭찬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채널에도 그렇게 잘 나가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가가지고도 그냥 1시간 제한 두고. 그 쇼는 왜냐면 한 2시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2시간 정도는 얘기할 생각을 해야지. 근데 거기서 그냥 1시간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냥 나갔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구두를 높은 걸 신고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기분 나빠하고 그 PBD가 패트릭 벳 데이비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두를 뭐 다른 거 굽낮은 거를 이제 선물했는데 나는 이렇게 선물 받으면 안 돼. 이거를 그냥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란 데산티스가 나는 이런 거 선물 받으면 안 돼. 근데 좀 이런 걸 좀 더 유머러스하게 뭐 고맙다라고 하든지 이거 신으면 내가 키가 확 낮아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웃어 넘겼으면 좋은데 그걸 또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또 감점 요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캠페인을 론칭할 때도 이렇게 X 통해서 론칭을 했는데 일란 머스크하고 그때 일문일답식으로 그래 일란 머스크가 마치 이렇게 트럼프보다는 드산티스 뭐 둘끼리도 그렇게 사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트럼프하고 일란 머스크하고 티격태격 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트위터 통해서 X 통해서 선거 캠페인 대선 캠프를 선언했는데 그 대선 출마를 그것도 좀 약했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차라리 저 같으면 만약에 할 거라면은 조 로건 쇼에 가서 했을 거라고 봐요. 조 로건 이렇게 그냥 X로 하는 게 아니라 드산테스가 워낙에 이제 캠페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후에도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드산테스하고 비벡 라마스와미가 맞붙는다. 저는 비벡이 더 낫다고 봐요.
비백이 이제 38살밖에 안 됐다고 이제 비판 많이 하죠. 너무 어리다. 너무 어리다. 38밖에 안 됐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소신 있고 철학이 있고 굉장히 지식도 많고 그 기본적인 이게 마인드셋이 올바르거든요. 이게 사람이 꼭 젊다고 이게 틀린 걸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20대 때부터 트럼프를 이제 지지했고 그 정치 논객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마음에 드는 정치 논객이 없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때부터. 그래서 인터뷰도 했었고 2012년에. 한인 언론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중앙일보에서 근무했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 신청했는데도 그걸 바로 받아주는 거 보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좀 생각이 이렇게 열려 있고 그 당시에는 소수계들도 많이 좋아했거든요. 트럼프 흑인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았고 메인스트림이 자꾸 이제 마치 뭐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그 내러티브 잘못된 그릇된 내러티브로 몰고 갔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 보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구나 이렇게 뭐 그 마이너리티 언론들도 이렇게 딱 인터뷰를 할 정도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PR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20대 때 제 생각 그 정치관이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20대 뭐 제가 아마 정확하게는 한 23살 때부터 이제 전 보수라는 표현보다는 안티 메인스트림이 됐거든요. 20대 초반부터. 예. 근데 그 마음은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이제 그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38밖에 안 됐다고 좀 더 성숙해야 된다고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생각이 올바르면은 아무리 성숙해도 70대 잘못된 어젠다, 잘못된 정책 펼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바이든처럼. 예? 80을 앞두고 있는.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같은 사람이 빨리 이렇게 정치 무대에 선출돼가지고 좋은 이게 활동을 펼쳐 나가야 미국도 하루빨리 더 좋은 길로 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어쨌든 트럼프는 그때 드산티스가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반역자다,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기분 불쾌하다는 듯이 얘기했죠. 그럼 내가 아니었으면 너는 아예 그러니까 트럼프 키즈였잖아요. 너는 존재도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해?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그러니까 드산티스도 잘못된 게 트럼프 수혜를 그렇게 받았으면은 정말 대선 꿈이 있었다면 대권 꿈이 있었다면은 트럼프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어야죠. 그게 매너죠. 미국에서도 매너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럼 가서 1대1로 만나서 트럼프 솔직히 나 뛸 생각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트럼프 수혜를 받았으면 그 정도는 전 얘기하는 게 매너라고 봐요. 근데 그런 만남도 안 가졌고 오히려 내가 그런 미팅 왜 인터뷰에서 보면 내가 그걸 왜 허락받아야 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만나서 트럼프가 만약에 너 진짜 이번에 뛰지 마라. 너한테도 안 좋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나 그래도 내가 지금 이번이 기회인데 나 지금 뛰어야겠다. 그럼 만약에 둘끼리 어떤 얘기가 오갔다면은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드산티스를 비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저는 드산티스 지지율이 이렇게 뚝뚝 떨어진 것도 트럼프가 비판한 게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고 저는 봐요. 그 배신자 프레임이 통했거든요. 그 보면은 트럼프는 이제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요. 이렇게 정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데 인사 이슈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정말 에이플이죠. 뭐 트럼프 캠페인도 그렇고 정책 펼치는 것도 저는 에이플 주고 외교도 저는 에이플 줍니다. 트럼프한테 인사만 F고. 드산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t's clear to me that a majority of Republican primary voters want to give Donald Trump another chance. 내가 보니까 공화당 예비선거 유권자들이 트럼프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그 메시지를 전해 들었다. 느꼈다. They watch its presidency gets stymied by relentless resistance and they see Democrats using lawfare this day to attack him. 그러니까 딥스 진영 그리고 좌파 진영이 이렇게 트럼프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he added, Trump is superior to the current incumbent Joe Biden. 당연히 트럼프가 이제 조 바이든보다는 우수한 그런 후보고 that is clear. 그거는 분명하다. I signed a pledge to support the Republican nominee and I will honor that pledge. 내가 공화당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지지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럴 거면은 왜 출마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론 데산티스로서는 워낙에 그때 한창 주가를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타이밍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도 40대에 불과했는데 40대 초반 언론들이 이제 막 이때가 기회다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당시에 이때가 기회다. 그냥 출마해라. 그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론 데산티스 같은 경우에 힐러리까지 그 오바마. 그래서 힐러리를 넘어서 대선 후보가 되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 백악관까지 거머쥐고 재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단지 당내 트럼프 콘크리트 지지층이 워낙 강력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소가 되면서 트럼프가 더 세력이 커지는 것. 그것까지 이제 디산티스가 계산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오바마하고 급이 달라요. 오바마는 이제 실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트럼프에 대해서는 인사 문제 빼고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지지가 그리고 트럼프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래요. 이렇게 딥수진형 트럼프 아니면은 맞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트럼프가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이런 길이 있다. 이런 로드맵이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제대로 찍으려면은 돈 많은 정신 똑바로 박힌 돈 많은 사람 그렇게 지지해야 된다는 그 로드맵을 제시한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이후에 지금 보이는 그 억만장자들이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가진 억만장자들이 이 길을 따를 수 있다고 봐요. 후원금에 휘둘리면은 어떻게 이 길을 따릅니까? 전화 한 통에 야 너 그렇게 가면은 돈 안 준다 이러면은 흔들리는데 식은땀 흘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 정치인들 보면은 후원금 끊겠다는 얘기 들으면은 그 말이 이제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정치인들은 식은땀 흘린대요. 그리고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가 펼치고 싶은 정책,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게 통한 거죠. 자기가 펼치고 싶은 정책이고 억만장자들 너네 후원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내 어젠다 흔들 생각은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어젠다에 동의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할 그 후원금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드맵을 트럼프가 열었다는 면에서 그거는 제가 볼 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명의 리더가 판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바로 그런 인물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저희가 마운트 러시모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공화당 내에서는 당내에서는 굉장히 인기 많아요. 트럼프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화당 내에서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미 트럼프가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 그 급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이 사실상 시빌 워 상태라는 것, 내전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물이 바로 트럼프고 이 92개 혐의를 이렇게 극복하고 91개 혐의, 92개 혐의 극복해서 이렇게 당선되면 그것만 해도 엄청난 새 역사를 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들 중에서 다 서약을 했죠. 최종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하겠다고 그 지는 후보들. 근데 트럼프는 그거 서약도 안 했어요. 나 아니면 안 해. 내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지 내가 아닌 딴 사람들은 난 지지할 수 없어. 이렇게 아예 세게 강경하게 나간 거죠. 트럼프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We are honored by the endorsement from Governor Ron DeSantis. 론 디샌티스 지지를 받아서 영광이다. And so many other former presidential candidates. 그리고 그 전에 대선 후보들 지지를 받아서 영광이다. 여긴 팀 스캇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도 있는 거고 지지를 받았죠. 트럼프가. 그러면서 It is now time for all Republicans to rally behind President Trump. 이제는 모든 후보가 트럼프한테 지지를 해야 된다. To defeat crooked Joe Biden and end his disastrous presidency. 이건 이제 니키 헬리를 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 이제 다 중도 포기하고 캠페인 중단하고 나를 지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조 바이든 무너뜨리고 그의 재앙과 같은 대통령 임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Nikki Haley is a candidate of the globalists and Democrats who will do everything to stop the America First movement.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그 무브먼트를 멈추려고 한다. 지금 니키 헬리 같은 경우에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요. 이게 이제 결정타죠. She represents the views of Democrats more than the views of Republicans.
니키 헤일리는 오히려 민주당 어젠다를 더 푸시하는 사람이지 공화당 어젠다를 푸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원래는 드산티스가 이제 뉴햄셔주에서 오늘 그 일요일 저녁에 미팅을 뉴햄셔 맨체스터에서 이렇게 미팅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취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결정을 했던 것을 보여요. 토요일 밤에. 드산티스가 이제 아이오와 카우커스에서 트럼프한테 30%포인트 이상 차로 대패했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떨어지면서 뉴햄셔에서도 2위 못하고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3위 그것도 한 자릿수 지지율밖에 얻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 완전 무참하게 한마디로 개박살 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뭐 그렇게 해봤자 욕만 먹겠다 해서 나온 거죠. 오히려 지금 아이오와 주지사도 찍히게 됐어요. 지금 아이오와 주지사 킴 레놀드가 사실 드산테스를 지지했고 드산테스 같은 경우는 99개 카운티 싹 다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기지 못하고 지지율이 별로 투표율이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드산티스 캠프가 완전히 흔들린 거죠. 그리고 99개 카운티 중에 98개 카운티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근데 그 한 개 카운티도 이기지 못했어요. 드산티스가. 그 한 개도 한 표 차로 니키 헤일리가 이겼죠. 데일리 메일에서 이렇게 보도했는데 드산티스가 캠페인을 중단한 이유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너무 그 지지율이 낮은 걸 보고 안 되겠다. 그때 이제 판단해서 캠페인을 중단한 거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안티 트럼프 사이트인 Drudge Report도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DeSantis drops out over before it started. 이런 식으로. Drudge Report도 악랄한 사이트로 변모했습니다. 몇 년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 첫 번째 임기 때 한 중간 2018년, 19년까지는 트럼프를 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뭐 트럼프 편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보도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보도도 안 해요. 이제는 보면 드러지 리포트도 옛날에 이제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 그거는 이제 특종 터트린 건 맞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보도도 안 하고 다른 언론사 사이트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애그리게이터 사이트가 됐죠. 정식 언론사라고 볼 수 없어요. 브라이트바트에서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트바트 같은 경우는 친트럼프였어요. 처음부터. 그거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브라이트바트 같은 경우에. 물론 뭐 브라이트바트에서 안티 트럼프가 있죠. 네버 트럼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논객이에요. 그 벤 셔피로. 벤 셔피로도 이렇게 보면은 약간 기득권 진영에서 키워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원래 그 LA 지역에서 AM 870, AM에서 870에서 거기서 이제 진행을 원래 했었는데 목소리도 별로고 그렇다고 뭐 분석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이렇게 토론에서는 좀 강점을 보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제 거기 원래 여기 편집장이었거든요. 브라이트발. 근데 거기서 나오고 트럼프하고 왜냐면 여기 브라이트발 기자하고 이렇게 좀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트럼프 캠페인 당시 매니저였던 그 코리 라원다우스키가 또 그 크리스티 노엄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근데 어쨌든 여기 기자가 그래서 다쳤다. 코리 라원다우스키가 브라이트바트 기자 이렇게 팔을 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친 게 아니었거든요. 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코리 라원다우스키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벤 샤피로는 그때 브라이트바트 이 고위진이 그 이사진이 트럼프 편 드는 거를 실망해서 이제 나왔어요. 브라이트바트에서. 그래서 자기 회사 차려가지고 크게 됐죠. 이제 뭐 연설 한 번 하는데 뭐 몇십만 불 받으니까. 캔디스 원스 같은 경우에도 몇십만 불, 한 30만 불 받는다는 것 같아요. 한 번 연설하는데. 캔디스 원스도 진짜 엄청난 스타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뭐 별 정치에 대해서 막 깊숙이 알고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나중에 이렇게 막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캔디스 원스가 좌파였을 때부터 이렇게 그 처음에 이렇게 자기 이제 보수다라고 한 그 영상을 본 게 제가 기억이 나요. 2017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벤 셔피로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이 띄워주고 이렇게 약간 그 controlled opposition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통제 당하고 있는 그런 우파. 제가 볼 때 벤 셔피로가 그래요. 그럼 이제 데일리 와이를 만들고 유튜버로서 이제 또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이슈는 안 다루거든요. 벤 셔피로 보면. 근데 이제 단지 이제 거기서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데 별로 잘 안 되는 모습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캔디스 원스하고 둘끼리 또 이렇게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캔디스 원스가 약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벤 셔피로는 보면은 미국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이고
항상 이렇게 트럼프를 어떻게든지 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벤 셔피로 보면. 이제 와서 좀 이제 막 줄 서려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벤 셔피로는 항상 이렇게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그 데일리 와이어에서 마이클 노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벤 셔피로는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트럼프가 이제 되면은 미국에서 그 WF 세계 경제 포럼에 그 예산을 이렇게 뺐으면 합니다. 이 인간이 진짜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클라우스 슈왑 세계 경제 포럼 회장. 지금도 이렇게 이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avos Globalist Demand Worldwide Coordinated System of Carbon Taxes 탄소세 이렇게 적용하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그 기후변화 어젠다 탄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경계해야 돼요. 미국이 지금 경제가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름값 때문인데 물론 환경 생각해야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봐요. 환경 오염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자꾸 기후변화 어젠다 푸시해가지고는 좋을 게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hertz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2만 대를 판다고 그러잖아요. 왜 파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빌리니까. 불편하니까 전기차. 기본적으로. 맨날 충전소 찾아다녀야 되고 이렇게 미국 50개 주 있는 큰 땅덩어리 국가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종횡무진 미국을 대륙 일주를 하려면은 불편해요. 전기차는. 충전소 맨날 추적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하이브리드나 파슬 퓨어 차가 더 낫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인간들이 그냥 그 그레이트 리셋이고 예? 사람들 햄버거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 중산층, 빈곤층 괴롭히는 그런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말은 기후변화에 반하는 그런 우리 좋은 일 하는 거다 이러지만 그러면 일론 머스크한테 제일 좋은 점수를 줘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세계경제포럼이거든요. 일론 머스크처럼 기후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만큼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물론 뭐 그것도 배터리가 환경 오염시키는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은 어쨌든 얘네들 어젠다대로면은 테슬라가 가장 점수 높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테슬라한테 점수 안 주잖아요. 예?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밴가드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테슬라한테는 중간 점수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최고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워크 어젠다에 반대하거든요. 예? LGBTQ 어젠다에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 교육하는 것까지. 지금 여러분 아마 진짜 한인 학부모라면은 자식들 걱정 많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벌써 10명 그 학부모 제가 얼마 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한인 학부모하고 그 원장 선생님 한 분 만났는데 아들인데 딸이 되겠다 그러고 딸인데 아들이 되겠다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이름은 그래서 갑자기 뭐 다은이었다가 뭐 제니퍼로 바꾸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한인도 그렇고 한국 그 가족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게 솔직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분위기가 자식들이 부모한테 대부분 얘기 안 한대요. 속으로만 끙끙 이렇게 앓고 있대요. 난 남자인데 여자라면 난 남자인데 남자라면 나는 여자인데 이런 경우가 지금 벌써 10명 중에 3, 4명 된다고 그래요. 한인 학부모라면은 학부모분이라고 한다면은 자녀들한테 한번 허심탄회하게 그렇다고 혼내지 말고 예? 네가 아들이지 뭐 네가 남자지 뭐 여자야 이런 식으로 다그치면은 애들이 또 그 역행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자녀들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게 바로 이놈이에요, 이놈. 그러니까 스위스 스키 리조트 타운이거든요, 다보스가.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그냥 악한 정책들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곳으로 추락했습니다. 예. 대부분이 이제 드산테스 드랍아웃 잘했다. 선거 캠프 중단 선언 잘한 거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프리 앱스틴이 이제 이스라엘 정부를 위해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뭐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변호사, 그 알런 더쇼위츠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걸 대놓고 얘기했고. 그래서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성행위, 미성년자들하고 성행위하는 그런 그 고위층 관계자,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뭐 정계 관계자들, 그거를 영상으로 촬영해서 블랙메일, 약점으로 잡아서 위협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휴 헤프너도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가 사실 옛날부터 나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예. Hugh Hefner had little spy holes to record celebs, politicians, and business leaders having sex. 여기도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사실 그 플레이보이 맨션 거기 가서 이제 성행위를 해가지고 그 엘리트들이 그걸 이제 비디오로 찍어서 이렇게 약점을 잡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사람도 딥스 진영이 키웠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누가 폭로했느냐? 휴 헤프너의 부인이 폭로를 했습니다. 예. 생전의 부인이었던 사람 크리스털 헤프너가 얘기를 했어요. Crystal Hefner has revealed that her late husband, Playboy founder Hugh Hefner, had camera peepholes, 카메라가 peephole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녹화를 했다는 겁니다. In his bedroom and even in the foot of his bed, where he says he recorded sexual encounters with celebrities and high-ranking politicians apparently without their knowledge. 그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이거 범법 행위죠. 나쁜 놈이네, 그죠? 이 인간도. 그리고 이 휴 헤프너가 양성애자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자들하고도 그런 걸 했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섹스 중독자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섹스 중독자라고 다 이렇게 뭐 양성하는 건 아니지만 양성애. 그래서 크리스털 헤프너가 물어봤습니다. 그 셀럽들이 이렇게 이 집에 이 맨션에서 성행위를 하고 그러면은 그들한테 이걸 알려줬냐? 그들은 알고 있었냐? 그랬더니 휴 헤프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크리스털 말에 따르면 야 이거 내 집인데 내가 찍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반응했대요. 이제 뉴욕 포스트에서 특정 보도를 했고요. 이 내용은 뉴욕 포스트가 정말 큰 특종을 많이 터뜨리는 것 같아요. 그때 헌터 바이든 랩탑 스토리도 뉴욕 포스트, 미국에서 가장 전통 있고 오래된 신문인 뉴욕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빅테크는 그거를 막 막았죠. 트위터도 막고. 그걸 보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열받아서 이 새끼들 진짜 안 되겠네 하고 산 거예요. 44억 불이나 쏟아부으면서.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걸 샀다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지킨 인물이고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빌 마her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서 이렇게 성행위한 게 자주 간 걸로 유명하거든요. 헤프너 맨션에. 약점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도. 그래서 항상 그냥 오로지 민주당 노래 부르는 사람이죠. 물론 뭐 요새 뭐 보수적으로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이든을 찍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 밈 마음에 드네요. Racism in America was almost dead. 인종주의는 미국에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다. Then the Obamas showed up and set it back 100 years. 근데 오바마가 갑자기 대통령 되면서 이 인종 갈등이 100년 전으로 뒤돌아갔다. 뒷걸음질 쳤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이 말에. 오바마가 너무 인종 카드 많이 꺼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해의 인물 뭐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뭐 좌파니까. The Taylor Swift is liberal trash. 좌파 쓰레기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렇게 건터 이글맨이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뉴욕주 맨해튼에서 이런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미 도어 진보예요. 강성 진보 인물인데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됐다는 거 맞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this is how the FBI spends your tax dollars. 이 백인 우월 단체인 이 멤버들이 다 FBI 멤버들이라는 겁니다. 요원.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는 100% FBI가 이끈 일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법무부에서 뒤에서 조종한 겁니다. 마치 이제 트럼프 진영이 이렇게 의회 의사당을 쳐들어가는 것처럼. 하지만 그 배후에 FBI 요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그 FBI 대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그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거라고 좀 봐요. 레이 앱스 같은 경우에도 FBI 연락 요원이었고 어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 여러분께서 보셨을 겁니다. 저희 진정 프로그램 통해서도 보셨고. This is how the FBI spends your tax dollar. 이게 FBI 요원들이 당신들 그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 They're terrorizing Americans for a political goal. 미국인들을 이렇게 테러하고 있고 자기네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미국인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면서 Our enemy is not external, it's our own billionaire-controlled government that wants you afraid and on edge.
그 우리의 그 억만장자들이 컨트롤하는 정부, 뭐 이 억만장자에는 조지 소로스 뭐 이런 인간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거다. 당신들의 생각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다. Hating your neighbor and begging for authoritarian solutions to keep you safe. 당신들의 이웃을 싫어하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걸 어떻게든 정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심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알렉스 존스도 동의하는 겁니다. 100% correct. This is in preparation for Charlottesville 2.0 on a massive scale. 샤를로트빌에서도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양쪽 진영에도 백인 뭐 그때 이제 시위가 격하게 일지 않았을까? BLM하고 그 반대 진영하고 다 양쪽 진영에 그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을 했다고 막 난리치지 않았어요. 메인스트림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샤를로트빌 2.5다. 2.0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폭스 뉴스 농객이죠. 마크 레빈, The Great One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샤 해네티가 이제 키웠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레이건 정부 때 법무부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그때 수석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라디오 진행자 마크 레빈,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이제 정통 쪽이죠. 정통 유대교. 마크 레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Ron DeSantis is a great patriot and class act. 론 디샌티스는 애국자다. 훌륭한 애국자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He's a solid, principled, conservative, and a kind and decent man. 확실한 보수맨이고 그리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He's a superb governor and has a great future. 굉장히 뛰어난 주지사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다. Governor did the right thing in suspending his campaign and endorsing President Trump. 선거 캠프 중단하고 트럼프를 지지한 거는 올바른 행동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뭐 니키 헤일리 must and will be. 니키 헤일리 무조건 무너뜨려야 된다. Then on to Biden. 트럼프가 이제 니키 헤일리를 꺾고 나서 이제 바이든도 11월에 맞서야 되죠. 그러면서 we're destroying our magnificent country. 바이든은 지금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다. And the election of President Trump, who will reverse America's decline at the hands of the radical Democrats. 지금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에 의해서 미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만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트럼프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이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좋게 얘기를 하면서 뭐 대부분 정책들 다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불체적 문제 이거 심각한 거잖아. 그리고 경제 이슈에서도 맞는 말 한 거 아니야? 국경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미국 망가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나간 이후에 이렇게 그 금융권에서도 조금씩 트럼프한테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금융 저희들은 이제 그들도 약간 좀 딥스 진영 쪽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하고 어떤 딜이든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세가 지금 다 자꾸 트럼프 쪽으로 가니까 이거 우리가 괜히 트럼프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싸우느니 어떻게든 이렇게 딜을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양상이. 자,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It's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